지영 씨는 직장 후배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쳐보겠다고 매일같이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후배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길 바라는 진심이었고 자신의 퇴근 시간까지 반납하며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차가운 말과 뒤에서 들려오는 험담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 후배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진심은 왜 통하지 않을까? 하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민수 씨는 평생을 제멋대로 살아온 친구가 안쓰러워 그 친구의 직장까지 알아봐주며 그를 변화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민수 씨에게 의존하며 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그 친구의 이름만 휴대폰에 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도와주자니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민수 씨의 안색은 날로 어두워져만 갑니다. 산기슭을 휘감아 도는 바람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바람은 참나무를 만나면 참나무의 결대로 지나가고 구부러진 소나무를 만나면 그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돌아나갈 뿐입니다. 바람은 단 한 번도 나무의 줄기를 억지로 곧게 펴겠다거나 잎사귀의 색을 바꾸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의 길을 가고 나무는 나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고 잎이 돋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우리가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은 어쩌면 차가운 겨울비에 젖은 낙엽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진심을 다해 조언했는데 왜 그는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당신의 선의가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서운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며 느끼는 깊은 무력감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그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완고함이 아니라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당신 안에 소리 없는 오만함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돛을 올리면서 그 바다의 물결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항해사의 외침에 의해 잦아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과 서운함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따뜻한 빛이 상대방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온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제 그 메아리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바람이 숲을 지나가듯 당신의 마음도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의 굴레를 벗고 가볍게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숲에서 길을 잃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집으로 돌아와 당신만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유유자적하며 삶의 본질을 꿰뚫었던 성현 장자는 우리에게 사람을 바꾸려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권의 우화로 들려줍니다. 옛날 노나라 임금이 아름다운 바다새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귀한 새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궁궐로 데려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새를 위해 가장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사람이 먹는 가장 귀한 고기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배려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바다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다가 사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기준으로 새를 대접했습니다. 새가 무엇을 원하는지, 새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강요했을 뿐입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정성으로 새를 기르려 해야지 자기의 정성으로 새를 길러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노나라 임금과 같은 우를 범하곤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본성을 무시한 채 내 방식의 정답을 주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장자는 경고합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핵심은 함부로 함이 없는 무위의 삶입니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쓰임과 결이 있으며 그것을 억지로 교정하려 드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설파하며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바꾸려 드는 그 잣대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결국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고난 속에서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죽었을 때조차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조차 자연의 거대한 흐름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지혜는 명확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가 가진 본연의 모습을 그저 그러함으로 인정하십시오. 소홀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고집 센 사람에게는 그 고집이 그를 지탱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건네는 조언이 그에게는 소음이 되고 당신의 배려가 그를 무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의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장자처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여 조각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장자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왜 현대 사회에서 더욱 타인에게 집착하고 그들을 바꾸지 못해 괴로워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자 환상에서 비롯된 의존성의 심화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배려하고 뒷수발을 들 때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근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배려가 길어질수록 그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인간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독을 준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대칭적 기대가 낳는 분노입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이만큼 조언을 해줬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변하거나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래적 사고가 무의식 중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타인의 조언을 공격이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빠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성적인 조언보다 나의 자율성이 침해당했다는 위협 신호를 훨씬 더 빠르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심 어린 조언은 상대방에게 귀찮은 잔소리가 되고 당신은 그 반응을 보며 배은망덕하다는 서운함에 빠져 관계를 파멸로 이끕니다. 세 번째는 주체성의 부재를 타인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내 삶이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의 인생을 교정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나의 유능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거나 배우자의 습관을 뜯어 고치려 드는 행위의 이면에는 정작 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비겁함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은 사실 너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내 불안이 해소될 것 같아라는 고백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지적 경직성입니다. 사람은 결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각만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더 말하면 바뀔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이는 마치 벽을 향해 계속해서 공을 던지며 벽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기분 나빠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사실 당신을 진짜 잠 못 들게 하는 건 단 몇 초의 비난에 내 24시간 전체를 헌납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함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무너지는 걸 보니 역시 나는 내 감정의 주인조차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뼈아픈 자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타인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심리적 소방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경보 등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숨을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무력감이구나. 이렇게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감정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되어 상대방에게 쏠려 있던 에너지를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 교체를 통한 경계 세우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라는 문장을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로 바꾸십시오. 주어를 나나 관계가 아닌 상대방의 독립적인 의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무례한 반응이나 변하지 않는 태도를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로 재해석하십시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지 않듯 상대방의 고집 또한 그가 가진 삶의 날씨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그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두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불편함에 노출되기를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갈등이 무서워서 혹은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억지로 배려하고 조언해 왔을지 모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신경 꺼보기를 실천하십시오.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지켜보십시오. 식당에서 반찬 하나 더 달라는 말이 민폐가 될까봐 망설이는 그 검열의 눈초리를 거두고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시행착오를 겪도록 내버려두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서운함을 성장을 위한 근육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에너지를 나의 영토를 가꾸는 데 쏟으십시오. 타인에게 쏟던 그 귀한 관심과 조언을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단단해지면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든 말든 개의치 않듯이 당신의 내면이 충만해지면 타인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이라는 광활한 대지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각자의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항로가 겹쳐 나란히 항해하며 온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풍랑 속에서 서로의 밧줄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 모든 배는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배의 키를 대신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상대방의 배를 내 항로로 끌어오려다가는 두 배 모두 전복될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모든 인연이 한시적이며 각자의 고유한 궤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완생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베푼 조언과 배려, 그 따뜻한 정성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을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에 닻을 올리십시오. 당신이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그만의 삶의 이치가 있고 그가 넘어야 할 파도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의 운명을 그의 손에 맡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존중입니다.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바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앞길에 평온한 바람이 불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타인의 표정에 일희일비하느라 놓쳤던 당신만의 찬란한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타인을 바꾸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온 고귀한 생명입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선하셨습니다. 이제 그 선함을 자기 자신에게 베푸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당신의 삶이 빛나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당신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자신의 길을 찾게 될지 모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바다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각자의 바다에서 각자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따로 또 같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이제 평온해지십시오.